형, 나 전세 나 구해야 돼. 근데 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나 우리 동네 입주가 많이 적은지 나 그런 거 몰라. 나 형, 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내가 이제 뭘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눴습니다. 나눠야죠, 당연히. 어떤 사람은 역전세고 어떤 사람은 전세난인데 지금 역전세인 임차인들, 이런 분들은 다 지금 기존에 전세 사시는 분들인 거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 이 방송 보면 또 내일 해야지 막 이러지 말고 당장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의 전세 상황을 살펴보세요. 뭘 살펴봐야 되냐? 매물 개수하고요, 전세 호가를 잘 살펴보세요. 그 전화해보세요, 부동산에. 지금 여기 전세 시세 얼마나 해요? 이렇게. 이걸 해야 돼요, 이걸. 그냥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안 그러면 나갈 때 집주인하고 멱살 잡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빨리 알아보십시오. 두 번째, 2년 전에 내가 들어간 전세 시세 대비 낮아. 역전세가 난 거야. 내가 옛날에 코크님이 우리 집 임대인이었는데 내가 5억에 전세 들어갔는데 지금 전세 시세 보니까 4억 2천 막 이래. 부동산 전화했더니 한 4억 정도 해야 나갈 것 같대. 4억 2천도 세대. 그럼 내가 지금 1억 지금 한 거잖아. 근데 여기서 되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요. 그냥 알아서 돌려주겠지 뭐. 이렇게 해요. 그게 맞죠. 그게 맞아요. 근데 안 그런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연락해야 돼요. 묵히지 말고 전화를 해요, 임대인한테. 네, 저희 이번에 퇴거하려고 하는데 지금 전세 시세가 지금 4억 정도 돼가지고요, 저는 지금 5억에 있잖아요. 이거 저는 좀 받아야 되겠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먼저 물어보십시오.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대인 중에 이런 임대인들이 있어요. 터무니없이 얘기하는 사람들. 그거 좀 기다려보세요. 그거 뭐 올라가겠죠, 전세.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뭐 돈은 뭐 못 돌려준다는 듯이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게 제안을 한다 그러면 일단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세 4억인 거 그걸 얘기를 해야 돼. 제가 부동산에 전화해서 확인해 봤어요. 근데 4억에 나간대요. 만약 못 믿으시겠으면은 제가 전화통화 부동산 알려드릴 테니까 직접 통화를 한번 해보세요. 예. 제 말 안 믿으실 거면은 4억이 맞다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음 중에 하나 택하는 겁니다. 첫 번째, 시세대로 합시다. 네, 시세가 4억이라는데 1억 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괜찮다면 내가 역월세를 제한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전세 살면서 월세를 받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내가 5억에 살잖아요? 근데 지금 시세 4억이잖아요? 그럼 내 1억을 더 준 거죠. 더 준 거. 그럼 이 1억에 대한 이자를 달라고 하는 거야, 집주인한테. 너 1억 만들 돈 없으면 나한테 이거 줘. 4% 쳐가지고 줘. 그러면은 매달 40만원씩 나한테 줘. 그러면 내가 그냥 여기서 5억으로 2년 동안 더 살게. 이걸 제안을 하는 겁니다, 먼저. 두 번째,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새로운 전세 물건을 찾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하기 전에 새로운 전세 물건 찾아놔야 돼. 내가 여차하면 내 일로 간다. 그리고 이사 의향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하시고요. 세 번째는 타 지역 이사를 검토하시고, 새로운 전세, 우리 단지에 있는 전세 물건 아니면 타 지역 이사 검토하고 마찬가지로 이사 가겠다고 통보하시고 반환해달라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역전세이신 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넋 놓고 있으면 안 돼요. 힘듭니다. 그 다음에 전세난인 임차인, 그러니까 지금 전세 구하려고 했더니 막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전세가 막 올라가서 불안한 사람들, 지금 당장 내가 가려고 하는데 전세 상황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요, 너나이님 마포에 전셋집을 구하고 싶어요. 저는요, 너나이님 동대문구에 전셋집을 구하고 싶어요. 저는 광진구에 전셋집 구하고 싶어요. 이런 데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개수하고 호가를 살펴보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최근 1년간 전세 실거래가 대비해서 나와 있는 전세 호가가 올라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전세 얼마예요? 제 임대인이야, 집주인이야, 집주인. 코크님 부동산이야? 여보세요? 받아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저 임대인이에요. 임대인인데 제가 2년 전에요, 그 전세 비쌀 때 제가 돈을 이빠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6억 정도 했는데 이거 6억 정도의 전세 내놔도 되겠죠? 지금 보니까 물건도 없는데? 네, 일단 한번 내놔봐요. 네. 요렇게 해서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6억에 내놓는 거, 6억에. 전세 하나밖에 없다고, 내 거 하나밖에 없다고. 그거 하나밖에 없으면 여러분들 또 덜컥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1년간 실거래가를 쫙 보세요. 그리고 나서 호가가 얼마 정도 올라와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얼마 정도 상승해 있는 건지. 매물이 많지 않고 호가가 상승해 있으면 계약을 너무 늦추지 마세요. 대신 이 호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어야 돼. 뭐냐면 직전 전세가 예를 들어 4억 7천이었어. 근데 전세 물건 하나인데 4억 9천이야.
그러면 그냥 내가 여기 살 거면 그냥 빨리 하는 게 나아요. 지금은. 왜? 물건 없어요. 진짜. 없는 데는. 근데 아까 공급이 많은 이런 지역들 있죠. 그리고 호가도 올 초 금액 대비 차이가 별로 없어. 이런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덜컥 사면 안 돼. 덜컥 전세 구하면 안 돼. 집을 많이 둘러보고 막 깎아달라고 하거나 뭐 요거 고쳐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집을 싸게 구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여러분 전세를 가급적이면 싸게 구하시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빠져나올 때 편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대충대충 하지 마시고 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이거 이렇게까지 알려주는데 이거 안 한다 그러면은 진짜 그냥 방송 왜 보는 거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임대인분들 참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네. 전세 난 기사만 보고 나가지도 않을 전세가를 막 부릅니다. 제가 아파트 한 300개 정도 보니까 지방까지 합쳐가지고 한 4,500개씩 보거든요. 아파트 볼 때. 근데 보면은 가끔 어이없는 전세가가 나와 있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본 아파트인데 관악구에 있는 모 아파트인데 전세를 5억 2천을 올려놨어. 5억 2천인가 5억 5천인가. 근데 그 직전 전세 거래가가 3억 9천이래. 근데 전세 없어. 전세 없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임대인은 이거지. 전세 없잖아 어차피 그냥 질러 이건 거예요. 그거 뭐 그렇게 올리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물건이니까. 근데 안 나갈 거예요. 그럼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시간 갈수록 힘만 들어져요. 그러니까 좀 적당한 가격에 올리시는 게 전세를 뭐 여러분들한테 뭐 공적 역할 뭐 나는 좋은 집주인이 돼서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저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전세 못 놓고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기존 임차인이랑 막 다투고 이럴까봐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전세난이 올 거다라는 기사만 보고 나가지도 않을 말도 안 되는 전세가를 제시하지 마세요. 이거 서로 힘들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역전세 기사 한번 또 보는 사람들이 있어. 막 덜덜덜 떨어.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전세는 어쨌든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1년이 남았어요. 만기가. 그러니까 전세계약 체결하고 1년이 지났어. 1년 동안 전세가 계속 떨어졌어. 근데 지금부터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 2년 뒤에 시세에 맞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걸 막 벌써부터 막 걱정을 하면서 막 임차인한테 연락을 해서 막 임차인한테 막 1년 뒤까지 뭐 지금 재계약을 합시다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만약에 역전세가 났다 내가 그러면 뭉개지 마시고요. 임차인한테 연락해서 지금 시세가 이런데 제가 이만큼 돌려드릴 테니까 다시 계약하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터놓고 적극적으로 재계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요. 지금 굉장히 지금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진짜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뿐 아니라 내 주변에 내 동생, 우리 엄마, 우리 회사 뭐 박 부장님, 우리 회사의 김대리 막 이런 소중한 사람들한테도 좀 보내주세요. 김대리 이번에 전세 만기라면서 이거 영상 보고 참고해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김 과장님 진짜 멋있다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댓글과 좋아요로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모든 스태프들의 큰 위로와 힘이 되니까 그거를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어떤 분이 그럼 만기 몇 개월 전에 물어봐야 되나요? 라고 또 네.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전에 전세 계약할 때 만기 몇 개월 전에 이야기하셨습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3-4달 전에 얘기하는 게 좋죠.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김재경 님이 24년 2월 만기입니다. 2년 전 9억, 4년 전 6억대, 지금 나와 있는 가격대가 6억대랑 9억대랑 나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전 집주인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가격대 6억대랑 9억대 있잖아요. 이게 아까 제가 말한 겁니다. 이 9억으로 전세 나가겠냐고요. 그러니까 저 9억에 전세 내놓으시 우리 김재경님 같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좋은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전세 그냥 이빠에 불러놓고 9억 나가면은 뭐 나갈 수도 있잖아 하고 그냥 올려놓은 가격이에요. 네이버 부동산에 6억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에 6억대랑 9억대 전세가 있으면 반대로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질문하신 분한테 님 같으면 어디에 들어가시겠냐고. 그러니까 당연히 9억대는 시세가 아닌 거예요. 나가는 전세가에 맞춰서 제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제가 임대인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솔직히 방송하면서 여러분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 임차인 분들 중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있어요. 실제로. 맞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제 개인적인 이런 걸 내려놓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임차인 분들한테 그냥 다 가급적이면 물론 이제 너무 제가 뭐 이렇게 알려진 사람이라고 못되게 하시면 저도 그냥 이렇게 오냥마냥 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왕이면은 임차인분들한테 시세 대비 무리한 거를 요구하고 그럴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그 임대사업 그렇게 못해요, 오랫동안.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는 게 좋고요. 임차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어떤 분한테 그 황당한 소리를 들었는데, 제 지인분이 임대를 줬는데 임대 주고 나서 한 8개월 동안 전세가 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세 떨어진 거를 돈을 달라고 했대. 아니, 나 이해는 돼.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반대로 역전세와 전세난은 계속 번갈아 가면서 오잖아요. 지금 우리 봤잖아요. 맞아요. 그럼 다음에는 내가 살 때 나 4억에 들어갔는데 전세가 막 1년 사이에 막 6천, 7천 오르면 집주인이, 임대인이 지금 시세 5천 올랐으니까 5천만 원 더 주고 아니면은 뭐 퇴거하세요. 이렇게 하면 받아들일 거냐고, 본인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계약할 때 잘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그리고 계약을 할 때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거를 잘 참고해서 계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세는 당분간 제가 보기에 이전처럼 급하게 떨어질 일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열리지님께서 얘기하시는데, 너나이님은 현금 흐름이 되시니까 이런 말씀 하실 텐데 돌려줄 돈이 없는 임대인은 참 마음이 힘듭니다. 근데 사실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임대인이기 때문에 제가 임대인분들의 고충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장사를 하는데, 장사하는 거 돈 벌기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내가 순댓국집, 여기 코크님이 여기서 순댓국집 하는데 내가 여기다 순댓국집 차리는 경우 없다고 하잖아요. 상도에 어긋난다 하잖아요, 사람들이. 불법은 아니죠. 근데 뭐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임대인으로서 임대사업을 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행동하는 게 중요해요, 투자를 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어려움이 있게 됐을 때 그거를 쉬쉬하고 임차인을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망하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건 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터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게 좀 어렵다, 지금 상황이. 근데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도리를 할 테니 이런 부분들을 양해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저도요, 옛날에 역전세 많이 맞을 때는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거든요. 저도 막 임차인분하고 막 다퉈보기도 했고요. 해봤어요. 근데요, 제 경험상 임차인분한테 제가 이러이러해서 상황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제가 신의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테니 조금만 양해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오히려 더 일이 잘 풀린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튜브 보면은 뭐 역전세 났는데 임차인한테 뭐 돈 안 돌려주는 팁 막 이딴 거 있어. 그리고 또 집주인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뜯어 먹을 수 있다 막 이런 거 있어. 또 난 그런 거 진짜 아닌 것 같아. 서로 그런 걸 미리 터놓고 대신 이제 준비를 좀 하시고 항상 준비하셔야 됩니다. 무리해서 하시면 안 돼요. 욕심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임차 사시는 분들도 다른 사람 집 빌려 쓰는 거니까 깔끔하게 쓰고 최대한 서로 도리에 맞게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네. 그 방금 보신 기사 칼럼, 아까 어떤 분이 그 하나하나 다 해가지고 이렇게 노트에 필기하신다고 하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러실 필요 없고, 월브닷컴의 커뮤니티에 전문가 칼럼이 있고요. 거기를 클릭해 보시면은, 자, 오늘 올라온 수도권 전세대랑 완벽 정리라고 해서 한번 클릭 한번 해볼까요? 클릭해보면 이렇게 형 덥다니 이제 춥다 하면서 스르르르. 예. 벌써 올린 거야? 네, 그쵸. 이걸 다 다운로드를 받으시고요. 네,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아주 그냥 형아책 쫙쫙 펴시면서 우리 너나이님의 꿀팁을 쫙쫙 뽑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요, 다른 글도 사실 많아요. 저번에도 왜 그 너나이님 운동하시는 것도 있고, 너나이님 글을 생각보다 좀 자주 올리시더라고요. 너바나님도 글 또 쓰시나요? 영화 추천도 있어요. 영화 추천도 해주시고, 그리고 뭐 취득세에 관한 내용도 있고, 투자에 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글이 사실 있고요. 너나이님이 글을 한 달에 한 2-3개 정도 올리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이거 14,000명이 넘었네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시장 느끼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죠. 이렇게 시장 분위기를 판단하는 지표가 이렇습니다. 뭐 매수 우위 지수 이런 거 보고, 그 다음에 직접 확인한다. 뭐 어떻게 확인하냐. 그럼 저는 어떻게 확인합니다. 원인을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 중요한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죠. 제가 써놨어요, 저기다. 너나이님. 글 왜 써요? 근데? 네. 이 방송은 구해줄 여러분들이 정해주는 주제잖아요. 근데 나는 솔직히 나도 사람이니까
이 주제 말고 다른 얘기 하고 싶은데 막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근데 그거를 못 하잖아요. 구해줘얼분 하나밖에 못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글로 쓰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배울 수가 있다. 그런 내용들을. 그래서 월급쟁이 부자들 커뮤니티에 오셔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또 실전 투자에 쓰는 글들 많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